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요, 국세청에서 발표했던 조합원 입주권 관련 양도소득세 실수 톡톡 6번째 내용입니다. 5번째까지의 내용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다 되셨죠? 6번째 경우도 자칫 신경을 쓰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실수입니다. 실제로. 한번 볼까요? 분양받은 주택의 등기 접수일로부터 등기 접수일, 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원래 먼저 샀던 종전주택을 양도를 했는데 3년 이내에 양도를 했어요. 등기 접수일로부터. 그런데 비과세를 적용 못 받고 세금을 듬뿍 낸 그런 사례입니다. 실수 사례는요, A주택을 보유한 이로운시 주택 청약에 당첨이 됐고 B분양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B분양권이 B신규 새아파트로 바뀌고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고 A주택이 있었고 B분양권을 샀는데 B가 이제 새 아파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새 아파트의 요 등기일로부터 3년 안에 앞에 먼저 샀던 A주택을 팔면 3년 안에 처분한 거니까 비과세가 되겠지. 이러면서 일시적 1주택 플러스 1분양권 특례 요걸로 비과세 신고를 했는데 세금을 빵원인 줄 알았는데 1억 8,900만 원을 두들겨 맞은 그런 사례입니다. 흔히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매수를 하신 그런 분양권도 마찬가지고, 분양권 이때부터죠. 입주권은 물론 그 전부터 들어가지만 요거를 매수한 경우에는 요 잔금을 친 날로부터 3년 안에 처분을 못하면 완공되고 나서 이제 우리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완공되고 나서 3년 안에 앞에 집을 팔면 비과세가 되는 줄로는 알고는 있는데 세금은 99% 알고는 잘못하면 세금 사고 터진다라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그 집은 등기가 나온 그날부터 3년 안이니까 앞에 그 집을 그렇게 팔면 되겠다 이러고 팔은 거예요. 근데 신규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이전 고시가 이제 나야 이게 등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분양권은 처음 입주할 때 사용 승인일이나 대금 청산일, 잔금을 치는 날, 일반 분양권은 그 둘 중에 늦은 날이 취득 기준일이 되거든요. 한번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분양권으로 집을 매수하셨다. 그러면 사용 승인일, 임시 사용 승인일, 가사용 승인일 이런 게 있겠죠. 그 사용 승인일이나 대금 청산일, 잔금 치는 날입니다. 입주 때 입주 잔금 치지 않습니까? 요 둘 중에 어느 날에 늦은 날, 둘 중에 사용 승인이라고 내가 잔금 치는 날하고 둘 중에 늦은 날이 요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이 되는 거예요. 분양권으로 사는 경우에는. 헷갈리죠? 이건 왜 늦은 날이에요? 이제 이렇게 물으면, 예를 들어 미리 선납을 하면 할인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가진 구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7, 8개월 전에 잔금을 미리 다 넣습니다. 돈이 있어서. 근데 아직 사용 승인이 안 났어요. 분양권 상태예요. 그때는. 그쵸? 그러다가 한 7, 8개월 뒤에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그럴 때 선납으로 7, 8개월 전에 낸 잔금이라고 요 사용 승인 난 날하고 어느 게 취득 기준이라 하면 사용 승인 난 요 날이 취득 기준일인 거죠. 왜냐, 요때 이제 새 아파트 집이 된 걸로 사실은 보기 때문에 잔금은 7, 8개월 전에 쳤어도 아직 집이 안 된 거예요. 대신 또 사용 승인이 났어요. 근데 다른 집을 팔고 이 집에 잔금을 치고 들어가려고 사용 승인 후에 잔금을 못 친 거예요. 사용 승인은 났는데. 그래서 뭐 중간에 대출을 하려도 또 대출도 안 되네요. 그래서 사용 승인 나고 6개월 뒤에 연체료까지 물어가면서 겨우겨우 집을 팔고 이제 잔금을 쳤어요. 그 분양권의 잔금을 연체료 물면서. 이럴 때는 사용 승인이 나서 이제부터는 집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하고 허락은 해줬지만 내가 잔금을 다 안 쳤는데 이거는 또 그걸 안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잔금을 친 요 6개월 뒤, 사용 승인보다 6개월 뒤 이 날이 취득 기준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권의 그 주택으로 신규 주택 취득 기준일은 사용 승인, 가사용 승인, 임시 사용 승인 뭐 어느 날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날들과 실제로 내가 입주 잔금을 치는 그 대금 청산일 둘 중 늦은 날이 취득 기준일이 되는데, 그렇게 기준일이 잡아서 이제 취득 기준일이었죠.
근데 그날 바로 등기가 나오나요? 분양권으로 완공된 집이. 그거는 빠르면 한 몇 개월, 길면 1년도 더 걸리고요. 부산의 초읍에는 입주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전고시가 안 난 그런 구역도 있습니다. 근데 등기부에는 이전고시가 나야 등기 접수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 이래갖고 이제 딱 그 등기가 나오겠죠. 등기부만 살다가 이제 한 몇 년, 예를 한 2, 3년이 지났어요, 실제로. 그리고 나서 이제 집을 팔려고 할 때 등기부가 집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날로부터 친절하게 3년을 계산을 해서 앞에 집을 팔았다. 근데 벌써 그 등기 나온 거는 사용 승인이나 내가 대금 청산했던 그 날, 늦은 날 기준으로 해서는 3년하고도 한 7, 8개월이 지났다. 이런 시점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세금을 낸 거예요. 요 6번 사례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초기에 대단지에 제일 처음 입주한 그 제일 최초 등기를 받은 그분들의 집을 양도를 할 때는 항상 이럴 수 있다 하는 거를 전제를 하고 일시적 이주택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계산을 해드려야 됩니다. 등기 나온 날부터 3년 안에 팔면 앞에 그 비과세 됩니다라고 상담을 했다가는 그렇게 상담해서 처분을 도와드린 부동산 소장님도 이거는 엉터리로 상담을 해드린 게 되고요. 반드시 챙겨보셔야 됩니다. 사례 설명 한번 볼까요? 분양받은 주택이 완성된 후 일시적 1주택 플러스 1분양권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시적 1주택 플러스 1분양권 특례가 아까 입주하고 나서 그 취득 기준일 플러스 3년 안에 앞에 집 처분하고 실제로 들어가서 1년 이상 거주하는 그런 겁니다. 그 요건이, 요 특례 요건을 지키는 게 신축주택 완성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하며 이 경우 완성일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아닌 잔금 청산일로 판단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사용 승인이 먼저 나고 그 다음에 잔금을 친 그런 케이스겠죠. 결중 늦은 날이 취득 기준일이니까 그날로부터 3년을 해야 되는데 몇 달 뒤에 났던 이전 고실로부터 3년을 계산을 해서 앞에 집을 처분해 놔놓으니까 그냥 나라에 1억 8,900만 원만큼 애국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네요. 여기 나와 있네요. 일시적 1주택 플러스 1분양권 특례는 1주택자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해 분양권을 신규 취득한 경우, 분양권을 사놔놓고 종전주택을 양도를 한 그런 경우에 적용되는 비과세 특례입니다. 아까 요건 말씀드렸죠. 입주해서 3년 안에 앞에 집 팔아야 되고 실제로 그 분양권이 완공된 집으로 아까 취득 기준일로부터 3년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전 세대원이 거주하는 그런 요건을 충족을 해야 요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날짜를 착각을 한 거죠. 등기점만 열심히 신뢰를 하고 분양권이나 뭐 이런 거는 취득 기준일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승인일이나 대금 청산일 둘 중 늦은 날이 취득 기준일이다. 이걸 모르고 등기부만 열심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실수가 아주 빈번한 사례 6번째로 이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 만약에 간단하게 예를 들면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가 초롱부동산 바로 옆에 있거든요. 사용 승인이 언제 났냐면 2018년 2월 28일인가 7일인가 이때 났습니다. 근데 이전 고시가 언제 났냐면 10월 30일인가 이쯤에 났어요. 그 해에. 당장 한 8개월 정도의 갭이 있죠. 그 등기부 기준으로 10월달 기준으로 원래 앞에 있던 집 파세요 이랬다가는 세금 사고가 난다는 거죠. 앞으로 대연 DIL 분양권을 매수를 하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입주할 때 잔금 치는 그 날을 기준으로 앞에 집을 처분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체크 포인트 보시면요. 1주택자가 집 한 채 있습니다.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가 하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대연 DIL 분양권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 지금부터 3년 안에 앞에 집을 팔면 뭐 그냥 비과세가 되죠. 근데 3년이 지나가지고 종전주택 레전드를 처분할 경우에는 분양권의 취득, 거주요건 및 신축주택, 거주요건 충족을 다 필요로 한다는 거죠. 거주요건은 아까 입주 후 3년 안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그런 요건을 이제 다 챙겨서 충족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그겁니다.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새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처음 입주를 하신다. 그런 분들은 내가 잔금을 언제 친나 그거를 잘 기억해 두시는 게 맞겠습니다. 등기부는 그때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한참 뒤에 나오기 때문에. 혹시 이런 또 실수들이 있을까봐 오늘 또 한번 챙겨봤습니다. 이제 장마철이 시작이 되었네요.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초롱부동산 TV소장 방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